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과 박전무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워메슨박 오늘 4월 23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인가 했더니 목요일이었습니다. 하루만 더 버티면 이제 금요일 즐거운 주말이 됩니다. 자, 워메소통 빠르게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스케줄이 팍팍 해가지고요. 네, 빨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2차전지 랠리를 보면서 느끼는 게 전무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잡주하지 마라입니다. 23년 고점에 똑같이 물려도 엔솔이나 SDA 같은 주식에 물리면 지금처럼 반등도 하고 전고점도 노려볼 만한데 금량 같은 데 물리면 답이 없네요. 금량 볼 때마다 보면 우리 주식시장에 이렇게 또 신뢰를 깨트리는 저런 기업들 보면 좀 화가 납니다. 전무님, 종규가 오늘 세브란스 병원 입원하는 게 연기됐어요. 지난번 3월에도 호흡이 안 돼서 위로관 삽입 시술을 못하고 퇴원했는데 이번에는 시술 자체에 거부감이 심하네요. 저는 종교의 의견과 생각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사 선생님은 엄마가 그렇게 약하면 안 된다고 또 환자 말을 다 들어주지 말라고 하네요. 참으로 인생이 어렵네요. 진정 종교를 위하는 게 뭔지, 자기 생명 결정권을 자기가 행사하겠다고 스위스에 가겠다고 했던 아이인데 지금은 손가락 하나 꼼짝 못하니 그 마음이 어떡하겠나. 너무 애처롭고 안타까울 뿐 해줄 게 없어서 눈물만 납니다. 채미턴 님들이 종교 입원해서 시술 잘 하고 오라고 응원해 주셨는데 좀 더 길게 기도하게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종규가 어눌한 발음으로 고맙다고 하면서 눈에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채밀턴 님들 종규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죠? 많은 분들이 모닝 브리프에서도 또 종규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대댓글도 20개 이상 달리면서 진심으로 우리 종교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게 종교와 상관없이 그죠? 기독교나 또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그분들대로 또 불자이신 분들은 관세음보살 아들과 가족 모두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두 손 모읍니다 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기도의 힘이 참 대단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고 피곤하셨으면 주말이었으면 했을까요? 월급쟁이도 대표님하고 동지애를 느낍니다 하셨고요. 사실 저는 부지런한 분들이 다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채슬리 투자자문을 설립하고 그동안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부지런한 사람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사업을 하게 되면 무조건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구나. 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직원들 혹시라도 나중에 월급 못 주는 상황이 되면 어떡할까. 그게 사업하는 분들은 다 공통적으로 다 고개 끄덕끄덕이시거든요. 진짜 그럴까봐 월급쟁이로 있을 때보다 우리 왕이사가 밖에서 전화하면서 네 전무님 잘 계십니다 하면서 인피니티 때보다 100배 더 열심히 하십니다 그러거든요. 네,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월급쟁이로서 제가 다닐 때는 제 워라밸 나름대로 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말에 뭐 골프랑 뭐 축구랑 많이 그렇게 운동할 거 다 하면서 주중에도 연습장 가가지고 항상 연습하고 뭐 그랬었거든요. 장 끝나면 오후나 저녁에는 1시간씩 연습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정말 운동은 놓지 않으려고 하긴 하는데 요즘은 이제 시간이 골프를 안 하는 이유가 시간이 너무 많이 뺏겨요. 한번 나갔다 들어오는 데까지 한 12시간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은 웬만하면 그 운동의 가성비가 좋은 축구가 가성비가 얼마나 좋습니까? 등에 땀이 나도록 쫙 운동하고 실제로 뭐 돈 드는 거 별로 없고요.
그리고 한 3시간, 4시간 왔다 갔다 목욕까지 하고. 그래서 참 요즘 5년 동안에는 진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에이전트 AI들과 익숙해지려고 보니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허리가 나갈 것 같아요. 멋진 1인 창작자가 되고 싶은데 말이죠 하셨고, 방송이 너무 빨리 올라와서 제가 어제 방송을 잘못 누른 줄 알았습니다. 네, 어제 오후에 지방 출장이 있다 보니까 네, 어제 아침 일찍 후다닥 웜의 신박 찍고 올렸거든요. 인복이 아무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훌륭한 팀원들이 모여서 뭐 이런 말씀을 우리 희망나라 분께서 해주셨고요. 그게 참 저한테는 제일 든든합니다. 저 혼자서는 정말 할 자신이 없는데 오늘 아침에 모닝 브리프 때도 보면 우리 오석 과장이 하나하나 섹터를 너무나도 하면서 그죠? 조선이면 조선, 반도체면 반도체, MLCC, 뭐 엔터 등등. 이 주식은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주식은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코멘트를 해줄 때 참 우리 팀 체슬리의 그 힘을 많이 느끼게 되고, 참 이런 직원들이 제 주변에 함께 모여서 같이 이 체슬리를 이끌고 있다라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월요일에는 랩 상품 가입도 하고 편한 마음으로 항상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어제네요. 목표 전환형에 가입했습니다. 준비가 덜 때 놓친 4월 5일 가입 기회는 지금도 아쉽습니다 하셨고요. 언제든지 뭐 지나고 나서 그때 했을 걸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주식시장이 이 기회는 앞으로 쭉 계속 있습니다. 계속. 오늘은 무슨 바쁜 일이 있으셨을까요? 어제도 바쁘고 오늘도 또 말이 안 되는 스케줄을 쭉 있습니다. 오늘 한투에서 랩 상품 가입했습니다 하셨고요. 자, 이제부터 앞으로 또 3개월 또 종목별 변동성은 엄청 심할 거고요. 벌써부터 지금 아침에 뭐 급등을 했었던 반도체 이런 것들도 막 확 빠지네요 보니까, 그죠? 2차 전지도 오늘 빠지고. 오늘이 4월 23일이죠. 강원국 작가가 11월에 들어가서 4월에 파는 전략. 작년이나 재작년에 보면 요 4월 마지막 날에 매도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매도를 하더라고요. 23에서 한 28일 사이에 매도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퀀타 하는 선수들은 아마 좀 줄일 겁니다. 근데 차트 모양만 보면 일단 여기서 월말까지 계속 무너지는 흐름만 아니라면 이번 상승세가 일단 그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는 5월 중순까지는 이어지고, 2021년도에 제가 5월 18일까지 주식 다 판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채널에 나갔을 때 왜 5월 18일이냐라고 해서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그때라서 그렇습니다 했는데, 그때 6월 25일이 고점이었어요. 21년 6월 25일. 그래서 뭐 생각대로 다 되는 건 아닌데 큰 그림으로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하반기에는 이제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좀 들고 가면서 이 변동성에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전무님 주위에 비슷한 에너지 파장을 가진 분들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하셨고요. 트럼프 변덕 덕분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4월 중순에 현금 25% 정도 마련한 뒤로 거짓말같이 마음이 편해져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더니 현금 비중이 저절로 20%까지 줄어들었네요. 계속 100% 들고 있었다면 수익 극대화를 이루었을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아마 제 약한 멘탈이 터져버려서 다 던져버렸을 겁니다. 행복한 투자의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제 그릇의 크기도 잘 알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설레이는 백응님이 이런
멘트를 하실 수 있다는 말은 지피지기에서 그죠? 지기 나를 아는 것도 참 중요하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고 계시기 때문에 보통은 시장 공부만 하잖아요. 시장 어떻게 되는데, 뭐가 좋은데, 어떤 주식이 유망한데, GP에만 신경 쓰는데 실제로는 지기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죠. 내 성격, 특히나 나이 40 넘어가면 그 성격이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나를 알고 그 다음에 대중을 알아야 되죠. 왜 대중들은 지금 저렇게 몰려다니고 저 주식에 열광하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대중심리를 알고 나의 심리와 대중심리. 그래서 지피지기. 나의 심리와 나의 적성을, 나의 성격을 봐서 나의 장점과 약점을 확실하게 알고 내 약점은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지. 그까지 완성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고, 근데 대부분은 보면요, 주식하면서 다 남 탓한다 했잖아요. 우리 남편이 그때 이거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아니면 뭐 하라 해서, 아니면 그죠. 저 방송에 나온 저 사람이 뭐. 근데 사실 방송에 나온 저 사람의 얘기 핑계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다른 사람 핑계를 대는 분들은 나 자신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지기를 하는 걸 회피하시는 거예요. 그죠? 나 자신에 대한 공부를 회피하시고 계속 이렇게. 그래서 절대 투자로 성공하실 수가 없습니다. 투자로 성공하시려면 방금 우리 설레이는 배경님처럼 아마 제 약한 멘탈이 터져버려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좀 멘탈적이나 이런 부분에 주가의 변동성에 너무 예민하다 하시면 현금 비중을 늘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좀 주식에 대해서 이게 위기가 왔을 때가 이게 기회가 되고, 이번에 이란 전쟁 때문에 이틀 동안 20% 5,050 갔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가 또 기회고, 그러려면 내가 어느 정도 현금을 갖고 가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 그렇게 튜닝을 하셔야 됩니다. 내 성격과 내 적성과 그 다음에 나의 장점하고 단점을, 장점은 부각시키고 단점을 극소화시킬 수 있는 나만의 대응 원칙을 만드셔야 됩니다. 케인즈의 미인 대 이론을 생각하며 사람들이 반도체 이후에 누가 미인으로 뽑고 있나 시청 중인데 2차 전지와 조선주 투표율이 치열하네요.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 다음은 나야 하고 쏘는 데는 주연 배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야 누구인들 코스피가 훨훨 날아가서 금융강국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안으로 컷하신 전문의 대단하십니다. 네, 오늘도 1시간 안으로 컷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핑미 원 이런 노래가 있나 보네요.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전무님 다른 방송에 나오신 것도 다 챙겨봤습니다. 아침에 청산뉴스 오 과장님 환경방송도 잘 봤습니다 했습니다. 우리 오 과장이 보면 내공이 갈수록 그죠. 근데 우리 오 과장 보시면 매일 아침에 그 모닝 브리프하면서 전날 미국 시장, 한국 시장 정리해서 발표하잖아요. 그게 컨시스턴시의 힘입니다. 우리 오 과장은 그러거든요. 저는 칼퇴한다고. 지금도 5시에서 5시 반 사이에 칼퇴합니다. 그런데 칼퇴를 하든 야근을 하든 근데 주식 저희 펀드 매니저들은 어차피 칼퇴해도 머릿속에 계속 주식이 남아있어요. 네, 자꾸만 이제 주식 생각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매일같이 저렇게 시장 정리하고 항상 리포트 2개씩 아침에 발표하잖아요. 그죠? 그게 얼마나 참 그 꾸준함이
지금 오과장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민턴 분들도 내가 이렇게 웜의 심박 듣고 아침 모닝 브리프 듣고 주식을 이렇게 하면 맞다는데 이렇게 하면 정말 나중에 나아지나? 네. 5년이 아니라 3년만 해보셔도 확실하게 내가 이 정도로 발전하다니 그런 거 분명히 느끼십니다. 우리 채슬리 TV가 그리고 이번에 썼던 주식으로 부자 됩시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그거잖아요. Anyone can cook. 네, 누구나 좋은 투자 습관과 좋은 투자 원칙을 갖고 있으면 주식으로 부자 됩니다.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전에 조명 없을 때보다 얼굴색도 좋아 보이고 사무실도 밝아 보이고 하셨는데 어제 아침 일찍 해가 쫙 이렇게 저희 사무실 창을 비출 때 찍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막 일에 쫓겨가지고 나중에 막 4시 반 5시에 찍잖아요. 그러면 사무실이 컴컴해요. 살 것 같아요. 예전에는 주식 공부를 어떻게 시작할지 잘 모르니까 이것저것 많은 유튜브 채널들을 떠돌면서 잡다하게 우선순위도 없이 진짜 피곤한 정보들 속에서 끙끙거리며 스트레스만 쌓였었죠. 지금은 채슬리 하나만 들어도 너무 소중해요. 어수선한 머릿속도 정돈되는 느낌이에요. 안 그래도 시간 없는 직장인에게는 보물 같은 채널입니다. 처음에는 좋은지 어떤지 알아보는 눈도 없었어요. 계속 듣다 보니 정리가 되어가고 그동안 보아온 잡다한 정보들이 모두 소음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진짜 주식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채슬리를 알아본 저를 칭찬합니다. 재미난 공부 시간이 이제 루틴화 되어 갑니다. 이런 댓글 볼 때마다 너무나 참 뿌듯하고 보람됩니다. 부자엄마 프로젝트 분이셨습니다. 처음에 모닝브리프를 들었을 때는 회사의 기밀 아닌가? 시장에 대한 평가와 투자 방향을 이렇게 다 보여줘도 되나? 의아했는데 점점 하다 보니 주식시장이 내가 먹으면 다른 사람이 못 먹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함께 먹을 먹거리가 풍부한 장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이나 펀드 매니저들이 많이 들으면 그러니까 모닝브리프를 듣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장이 채슬리의 판단대로 움직여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 대상으로 좋은 투자 성과를 내면서 신뢰를 쌓게 되고 그로 인해 조단이라는 엄청난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냥 수익률에 대한 광고만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외계어였던 모닝브리프가 이제는 몇 달 지나고 나니 외국어 정도 수준으로 바뀌어서 외국어 해석을 위해 단어를 찾아보며 독해를 하는 것처럼 몇몇 개를 찾아보면서 들으면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인버스 상품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나만 봐도 채슬리의 인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류가 이 정도까지 발전을 해온 거는 저는 다 이 오픈소스 이런 컨셉으로 서로의 아이디어를 나누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랬는데 너 미분 알아? 이거 알아? 하면서 옛날에 뉴턴 시절에 서로 영국과 프랑스를 편지를 오가면서 그런 걸 통해서 지금의 인류 문명이 완성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금융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최고고 우리가 제일 잘하고는 아니지만 우리 채슬리만의 또 강점이 있을 거잖아요. 저희가 공부한 내용을 아침에 가감없이 이렇게 오픈해서 나누다 보면 얼마 전에 지하철 타고 가는데 다른 자산운용사에 다니시는 분이 옆에서 넙죽 인사를 하면서 저도 최밀턴입니다 하면서 우리 인턴십까지도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그게 사실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서로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 채슬리가 이래저래 참
섹터를 넘나들면서 또 시장 공부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파생까지 했기 때문에 이 파생 시장과 연관된 부분도 그러면서 외국인의 매매 방식이라든지 패턴 이런 것들도 같이 나누다 보면 우리나라의 금융 전체가 다 실력이 쭉 올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땐 약속 바른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았어요. 정도를 걷다 보면 좋은 결실을 맺는 것 같아요. 간절하게 바라면 이루어진다. 5월 월간 전망에 참석하고 싶어 아쉬움을 적었더니 네, 마음을 읽고 선물을 주시네요 하셨습니다. 위험의 크기만큼 수익이 난다는 말씀 생각이 나네요. 벤처에 투자할 때도 기업이든 개인이든 좋은 곳에 투자하셔서 큰 수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10만 금융무사는 못될지언정 10만 대군이 타고 있는 체슬리호에 동성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행운이냐고 스스로 위안합니다. 어린이용 금융교육 원서가 출간된다며 아들, 딸에게 시키지 못한 공부 손녀에게 꼭 시키고 싶어요. 네, 자꾸만 제가 까먹고 있는데 네,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는 확실하게 네, 나중에 아이들을 위한 재밌고 유익한 금융교재를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바쁜 회사 생활 했을 것 같은데 자제분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것 같아 대단해 보여요. 회사 바쁘다고 돈만 벌어다 주면 가장 역할 다 한 줄 아는 가정들도 많은데 하셨는데 지난 토요일부터 오늘까지 지방 다녀왔는데 주식으로 부자 됩시다. 택배가 도착했어요. 5일차 양음봉 맞춰서 받은 상품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아침에 제니팡님이 6일차로 저기 5일 연속 맞추셨잖아요. 제니팡님. 아침에 모닝 브리프에서 말씀 못 드렸는데 혹시 이 웜의 신박 들으시면 제니팡님이 건데 미국에 계셨던가 캐나다에 계셨던가 그렇긴 것 같기도 한데 네, 다음에 한국 방문하시면 꼭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어디 국내에 부모님 댁으로 보내달라고 얘기해 주시면 그쪽으로 보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만 일부 매도하고 전자 우선주를 같은 수량으로 매수하고 차익 부분으로 다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주를 이런 식으로 이용해도 되는지요? 우선주랑 보통주랑 주가 보통 HTS나 이런 데 보면 다운 받을 수가 있고요. 다운은 아니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 들어가서도 비교할 수가 있죠. 그러면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랑 요 비교 차트를 해보면 이게 벌어졌다가 줄어들었다가 벌어졌다가 줄어들었다가 그러거든요. 지금은 괴리율이 꽤 많이 벌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반도체 랠리가 시작되기 때문에 다 ETF나 이런 데서는 보통주를 사잖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 보통주가 확실하게 더 많이 올라갑니다. 보통 반도체 랠리가 시작됐다 하면 우선주를 처음에 우선주 사는 건 아닌데요. 나중에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 보통주는 많이 올라왔는데 우선주가 상대적으로 덜 올라왔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 위에서 좀 여기 지금 전자 보통주를 사는 게 맞나 이렇게 좀 고민되시는 분들은 그럴 때는 우선주를 좀 사모시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아무래도 이 떨어질 때도 보면 우선주가 좀 덜 떨어집니다. 근데 어차피 장기적으로 같이 가니까요. 그러다가 괴리율이 좀 축소가 될 때는 우선주의 수익률이 또 상대적으로 더 좋을 겁니다. 수익형 랩의 가입 기간이 정해져 있나 보군요. 그럼 이번 모집 기간은 언제인가요? 오늘까지 목요일이죠. KB나 삼성이 어제까지였던 것 같고 KB, 한투, DB, IBK 등등 유한타 다 오늘까지 아마일 겁니다. 노년에 금융무지에서 탈출케 해주실 뿐 아니라 노년에도 생산적으로 살 수 있게 되어 삶의 활기가 생겼어요.
자녀들에게 이 신세계를 알려주고 싶어서 토요일에 여의도에 함께 갈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예약하고 몇 시까지 가면 토요일 날 제가 축구하고 뭐 이러다 보면요. 토요일은 오후에 오셔야 되는데요. 이번 주는 인턴 총회가 있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가 지금 깜짝으로 5월 달부터 체슬리 주말 라이브 저희 직원들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채밀턴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할 건데 그걸 갖다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인턴 총회 끝나고 오후에 한 4, 5시 이후에 모여가지고 그거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만약에 오실 거면 이번 주 토요일 날 한 6시 이후에 저희 사무실로 오시면 아마 제가 아마 있을 겁니다. 한 9시까지는 회사 9시가 아니라 꽤 오래까지 아마 10시, 11시까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10시, 11시까지 그 정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켄 피셔가 본인 운용사의 특징이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한다는 것이라고 하네요. 체슬리는 한국에서 유일무이한 자문사인 것 같습니다. 모닝브리프 같은 컨텐츠를 공짜로 본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자 축복인지요. 고맙습니다. 혹시 랩 상품 가입도 어렵고 그냥 주식 따라하기를 하려고 하면 뭘 가입해야 볼 수 있나요? 여기 인턴십을 고정 댓글에 인턴십 하시고 주식 1등 매니저 따라하기 그게 있습니다. 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아침 회의가 주식시장이 시작되는 9시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매매에는 영향이 없으신가요? 다른 운영사들도 그러는지 궁금하네요. 지난번에도 이 질문이 한번 올라온 것 같은데 자세히 보시면 결국 주식이 아침에 막 매매를 해야 되고 계속 이걸 쳐다보면서 뭔가를 막 매매를 해야 되는 게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결국은 보면 우리 최 부사장도 그렇지만 포트폴리오 결국은 지금 이 시장에서 주도주를 어떻게 내 포트에 담고 가느냐 사실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 주도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냐가 아니라 주도주든 비주도주든 막 주가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지나간 이 차트 보면서 내가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하고 이 트레이딩을 엄청 많이 잘 해야 된다라고 이 착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 9시 이후에도 막 주가가 움직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아침에 15분까지는 페이크라고. 15분 페이크가 아니라 막 매매가 부딪히는 거죠. 근데 내가 좋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으면 우리 1등 매니저 따라하기 해보신 인턴분들도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막 사고 팔고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수수료 세금만 많이 나가죠.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매매해야 될 게 있으면 사실 저희가 방송하면서 사실 매매를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9시 전에 NXT를 이용해서도 매매하고 있고요. 방송은 방송대로 실제로 매매해야 되는 거는 9시 전으로 우리 실제 고객분들은 아시죠? 그 시간에도 막 매매가 일어나고 있네. 중요한 매수 매도가 있을 때는 그 방송하고 아무 상관없이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랩도 마찬가지입니다. 댓글을 보니 여름에 인턴 모집하시는 것 같아서요. 인턴 모집을 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일임 고객분들한테 하나의 이 서비스죠. 아이들 금융교육을 인턴을 통해서 와가지고
한 두 달이 안 되면 뭐 미국에다 어디나 아니면 군대 가기 전에 뭐 2주, 3주 이럴 때도 그러면 와서 2, 3주라도 경험을 하고 가라고 네, 그런 인턴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대기만 지금 7명 이상이 지금 쭉 되어 있습니다. 자리가 이제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네, 그 first come first served라고 하죠. 네, 선착순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이번에 최슬리 인턴을 모집합니다. 지원하세요. 이러지는 코스피 200에서 셀프 랩 상품처럼 15% 이상 나서 팔았습니다. 좀 쉬었다가 조금씩 이 종목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수익난 미국 주식을 팔아 랩으로 가도 되는지 전문의 말씀 듣고 알았습니다. 하셨고요. 네. 스스로 셀프 랩 하셔도 됩니다. 그죠? 내가 어떤 주식 나는 15% 먹고 나면 무조건 팔아야지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파시면 뭐가 좋으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파는 게 맞나? 내일 파는 게 맞나?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에 파는 게 더 수익률이 높을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딱 목표 정해놓고 지금부터 여기는 뭐 울퉁불퉁한 장이라고 하니 나는 15%만 먹으면 팔아야지. 스스로 목표 수익률 딱 정해놓고 매매하면 그 스트레스 없어져요. 내가 오늘 파는 게 맞나? 내일 파는 게 맞나? 어린이들 교재는 먼 나라 이웃 나라는 너무 전문가 냄새가 나고 포켓몬 스타일로 하시면 어떨런지요. 포켓몬. 전자 2배 레버리지는 전자 주식을 2배 사는 것과 다르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2배 레버리지를 샀을 때 사서 오르면 2배 수익, 내려가면 2배 손실 아닌가요? 웜의 신박은 한국어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외계어 질문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도 마찬가지고요. 전날 종가 대비 오늘 주가가 1% 오르면 2%, 1% 빠지면 2% 마이너스. 전날 종가 대비 그렇게 움직이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식을 2배를 딱 갖고 있는 거랑 다릅니다. 주식을 딱 2배로 갖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주식 선물이 있어요. 주식 선물은 내가 1억으로 2억 원어치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 삼성전자 500% 수익 났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1000%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레버리지는 달라요. 하루하루 변동성에만 2배로 왔다 갔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해서 삼성전자가 10% 올랐는데 레버리지는 하나도 안 올랐을 수가 있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삼성전자 10% 오르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삼성전자 2배짜리 레버리지는 거의 똔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이너스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40% 빠졌으면 레버리지는 80% 빠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하루에 한가 한 방 맞았다고 치자고요. 30% 빠지면 그러면 레버리지는 60%가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10,000원이 그냥 주식 하나만 들고 있으면 7,000원이 되죠. 근데 레버리지는 10,000원이 60% 30%의 2배니까 60% 빠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00원이 4,000원 같은 거잖아요. 4,000원. 자,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상한가를 쳤다고 치자고요. 상한가를 치면 그러면 7,000원에서 30% 올라가면 7321 해가지고 91,000원이 되겠죠. 91,000원이 되는데 레버리지는 10,000원이 4,000원에서 4,000원이 30%가 아니라 60% 오르겠죠. 그러면 4624 해가지고 6,400원이 되겠죠. 6,400원. 6,400원이 되면 한번 보세요. 6,400원이니까 여전히 레버리지는 36% 손해가 나 있고요. 그죠?
36%가 손해가 나 있고, 아까 그냥 그 30% 빠진 주식 하나짜리는 10,000원이 7,000원이 됐다가 상한가 쳐가지고 7320일 해가지고 9,100원이 됐으니까 9,100원은 마이너스 9%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9%인데 그러면 레버리지는 마이너스 18%가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주식 선물은 2배로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정확하게 1억으로 2억 스탁론을 해서 1억으로 2억 산 거나 똑같이 그거는 똑같이 2배로 움직이는데 레버리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제 종가 대비 2배로만 움직이게 계속 그렇게 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랩은 어떨지 궁금한데 직접 서울로 가서 해야 하는 걸까요? 금액은 얼마로 하면 될까요? 그냥 맡겨두면 되는 걸까요? 하셨는데 랩은 가까운 DB, KB 미래는 아닙니다. 미래는 아니고요. KB, DB, 신한, 삼성, IBK, 유한타 증권에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태양광 산업 쪽에 한 기업을 3개월이 채 안 되게 보유 중인데 최근 몇 주 사이에 수익률이 약 170%까지 상승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소재 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3년 이상을 보고 투자했는데 예상보다 단기간 급등해서 고민이 됩니다. 이럴 때 전문인께서는 일부 차익 실현 후 수익 보호, 산업 성장성을 믿고 3년에서 5년 장기 보유, 실적 밸류에이션을 보며 계속 홀딩 판다. 어떻게 하는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대댓글은 뭐라고 얘기하셨네요. 행복한 고민이시네요. 그리고 본인 포트에 이 종목이 어느 정도 비중인지 모르겠지만 분할 익절도 얘기하신 분들도 계시곤 한데 예전에 그 테슬라를 제가 2020년 5월달에 얘기했을 때 이 주식은 1조 가는 주식입니다 했는데 아니 뭐 7개월 만에 5배 이렇게 오르면서 1조 5천억 달러인가 이거 너무 과한데 너무 과한데 싶을 때는 파셔도 됩니다. 근데 보통 주식이 생각보다는 너무 과한 데까지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함부로 팔면 안 되고 그럴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3년에서 5년 진짜 이거는 산업 성장이 확실하게 올라간다 싶으면 투자로 하는 부분은 50%는 무조건 이거는 그냥 3년 5년 끌고 갈 거야. 근데 나머지 50%는 이거는 너무 과한데 싶으면 나는 요 50%는 트레이딩을 할 거야. 이렇게 정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로 들어간 게 트레이딩으로 들어간 걸 다 팔아먹었는데도 계속 주가가 더 오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투자로 들어간 거에서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판단을 하려면 내가 투자하는 이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정확하게 돼야 돼요. 저는 그래서 뭐 투자 들어갈 때 테슬라든 팔란티어든 이 주식은 얼마 가는 기업이야. 보고 장기적으로 들어갔는데 아니 이거는 너무 심한데 야 이거 5년치를 너무 다 땡겨오고 있는데 이럴 때는 팝니다. 저도. 근데 뭐 5분의 1씩 이렇게 팔다 보면 파는데도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다가 결국은 여기서는 진짜 너무 과하다. 과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 올라가고 옆으로 쭉 기기도 합니다. 공원에서 근무할 때 같이 출퇴근했던 언니가 퇴근길에 늘 웜의 심박을 틀어놓고 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조수석에 앉아서 저도 자연스럽게 매일같이 들었는데 지금은 각자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서 함께 듣지 못하게 됐어요. 언니가 자주 했던 말이 젊은 네가 주식 배워서 이 언니 차트 보는 것도 좀 가르쳐주고 그래야지 랑 돈 열심히 모아서 박세익한테 맡기자였어요. 그때 둘이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어서 같이 3억 만들어 박세익 만나러 가볼까도 했었는데 둘이 해도 3억이 한참 못 미쳐서 아쉬웠던 언니 얼굴이 선하네요. 아마 오늘도 퇴근길에 이 방송 들었을 텐데 언니가 박세익님 너무 팬이라 이름 한번 불러주시면 엄청 좋아할 거예요. 문옥 언니라고 합니다. 문옥 언니. 야, 그렇게 퇴근하실 때마다 웜의 심박 들으셨군요. 우리 열심히 돈 벌고 투자해서 전문인 만나러 가자. 네.
고맙습니다. 그 랩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금액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랩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네, 랩 가입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진짜 신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익 300조는 누구 몫인가? 자, 버는 것만큼 중요해진 나누는 문제입니다. 올해 3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자의 이익은 어떻게 나눠야 할 것인가? 미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투자, 투자자를 위한 배당 등 주주환원 확대, 그리고 노동의 가치에 대한 성과 보상, 이 세 축 사이에서 각각의 진정한 몫은 어느 정도인가? 이 질문은 단순히 노사 간 돈싸움을 넘어서 한국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과 맞물린 화두로 부상을 했습니다. 전자노조는 23일 경기 평택 캠퍼스에서 3만 7천여 명이 집결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요. 오늘이네요.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있고 올해 기준 약 45조 원에 이릅니다. 1인당 6억 원 정도인데 나아가 상한선도 폐지해달라고 하고요.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15%를 직원들에게 주고 나머지 85% 재원으로 투자도 하고 배당도 하면 된다는 건데 하지만 계산은 그리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내부 생태계 문제이고요. 전자는 지금 TV와 휴대폰, 반도체 부문이 공존하는 복합 기업입니다. 한 부문이 어려우면 다른 부문이 돈을 벌어서 투자를 하게 되고 1990년대 TV와 가전사업이 2010년대에는 스마트폰 부문이 벌어들인 돈을 대거 반도체에 투자를 했고요. 이런 내부 생태계가 있어서 최근 10년간 매년 50조 원의 투자가 가능했던 겁니다. 올해 큰 돈을 번다고 반도체 부문 직원에게만 수억 원의 성과급을 주는 것이 타당하냐는 질문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경쟁 환경인데 전자가 올해와 내년 큰 돈을 벌어들이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반도체 산업의 사이클이고요. 이 사이클이 끝나면 언제 다시 생존을 다퉈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지 모르고 이에 대비를 해야 되고요. 일각에서는 직원과 주주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함께 제대로 된 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투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자는 2019년 일본의 소재 부품 수출 금지 조치로 어려움에 처했었죠. 삼성은 국내 생태계 구축에 소홀했음을 반성하고 협력사 육성에도 나섭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후공정 파트너사인 SFA 반도체이고요. 이 회사의 임직원을 보내서 고난도 패키징 기술을 전수하고 물량을 안정적으로 배정을 하고요. 그렇게 후공정 생태계의 자생력을 키웠습니다. 이 같은 장기간의 투자와 생태계 구축 노력이 최근 AI 반도체 전쟁에서 우위를 확보한 원동력이 됐고요. 주주, 회사, 직원 그리고 생태계 구축 이 가운데서 전자는 이익 배분의 황금 비율을 찾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전자노동조합이 목소리를 높이는 배경에는 성과급 산정의 불투명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자신이 낸 성과가 어떤 산식에 따라 보상으로 이어지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인재 확보와 유지를 위해서 전자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이고요. 특히 젊은 핵심 인재를 실리콘밸리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측할 수 있는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는 요구는 끊이지 않는데 문제는 성과급 배분의 균형과 사회적 용인입니다. 성과급은 주주와 회사 미래를 잠식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하고 그런 점에서 올해 성과급으로 예상 연간 영업이익 300조 원의 15%인 45조 원을 달라는 노조 요구는 과도하다는 비판에 맞닥뜨리고 있는데 로봇과 냉난방 공조, 바이오 같은 신사업으로 흘러가야 할 성장 씨앗을 가로채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전자가 이제 성숙기를 지나서 AI 시대를 선도하는 제도약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초적 목표는 주주가치 제고입니다. 기업 성과가 단순히 내부 보상으로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 투자와 주주 환원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의미이고요. 전자는 1,400만 명에 육박하는 국민 주주 자본으로 움직이는 기업인데,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것은 기업의 기본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식 인구가 1,400에서 1,600만 명이긴 한데, 삼성전자 주주가 지금 한때 650만 명 됐다가 지금 한 420만 명 정도 되죠.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것은 기업의 기본 책임이자 의무인데, 2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과 6세대 HBM4 등 차세대 반도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수십조 원의 R&D 실탄을 유보금으로 쌓는 것 또한 주주 가치를 지키는 길입니다. 미국의 스타트업 대표는 엔비디아 등 글로벌 선두 테크 기업은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현금으로 나눠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보상을 하더라도 스탁 옵션 등 주식으로 지급해서 기업 가치와 성과 보상이 같이 가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자가 진정한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익 배분 시야를 담장 밖으로 넓혀야 한다는 게 업계 분석인데, 글로벌 기술 제국 구글은 이익의 상당액을 성과급으로 소진하기보다는 구글 벤처스를 통해서 전 세계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요. 이는 자본을 불리는 투자를 넘어서 구글을 정점으로 한 기술 생태계를 장악하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2013년 구글이 우버에 투자해서 모빌리티 시장 패권을 쥐고, 2014년 스마트폰 기업 네스트에 투자해서 사물 인터넷 시장 표준을 선점한 게 대표적입니다. 자, 전자도 내부 돈잔치 논란에 매몰될 때가 아니고 국내의 소부장 생태계에 대한 지분 투자와 R&D 지원에 더 공을 들여야 한다는 업계 안팎의 지적이 쏟아지고 있고요. 협력사의 기술 자생력이 전자 공급망 안정성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병훈 포스텍 교수는 전자의 지금 성과는 기술 우위보다 AI발 메모리 수요 폭등에 따른 운이 작용한 측면이 있다면서, 여유 자금이 있을 때 팹리스 등의 지분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결론은 선명합니다. 막대한 영업이익은 신뢰를 잃지 않는 합리적 수준에서 회사와 주주, 직원에게 공정하게 배분해야 하고, 이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전자가 일궈낸 반도체 신화는 과거 영광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파업을 통한 이익 나눠 먹기가 아니라 생태계 전체 파이를 키우기 위한 미래 투자로 시선을 돌려야 할 때다. 그래야 전자의 지속적 성장과 안정적 고용 유지, 주주 환원 등을 위한 반도체 생태계의 압도적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다. 그게 반도체의 나라가 살 길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기사가 좀 연관되는 기사이거든요. 인재 유출을 막겠다. 엔비디아가 꺼내던 파격 보상 정체는 무엇인지. 자, 미국 실리콘밸리의 빅테크의 성과급 제도는 한국처럼 그해 거둔 영업이익을 현금으로 주는 대신에 성과에 따른 차등 지급과 주식 기반 보상이 핵심이고요. 업계의 최상위권 인재에게 시장 평균을 웃도는 파격적인 보상을 하면서도 주식과 연계해서 조직 전체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빅테크의 급여 체계는 일반적으로 기본급과 현금 성과급, 그리고 주식 보상이 결합된 형태로 구성이 되는데,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은 현금보다 주식으로 제공하는 사례가 많았고요. 주식 보상 형태는 스탁 옵션,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매입할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RSU, 성과 연동 주식 보상, PSU 등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 RSU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RSU는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RSU는 통상 3년에서 10년 동안 매각이 제한되는 주식을 말하고요. 주가가 오를수록 보상 규모도 함께 커지는 구조여서 직원들이 회사의 기업 가치 제고에 몰입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노조와 직원이 과도한 현금 성과급을 요구해서 투자 재원을 갉아먹으면 결국 직원이 보유한 주식 가치도 떨어지게 되고 직원이 곧 주주이기 때문에 노사 갈등 구조 자체가 희석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젠슨왕을 비롯한 임원진은 회사 매출 목표 달성률과 연동되는 가변 보상 계획에 따라서 현금 보너스를 받는다고 하네요. 철저한 개인별 차등 보상도 빅테크의 공통된 특징인데 메타는 성과 평가에서 상위 20%에 드는 고성과자에게 직급 직무별로 정해진 기준 보너스에 200%를 지급하게 되고요. 상위 70%에는 115%가 돌아가고 극소수 최상위 성과자에게는 기준 보너스의 300%를 별도로 지급해서 슈퍼스타급으로 대우하게 됩니다. 메타는 작년 중반부터 직원 평가 도구인 체크포인트에 직원들의 AI 사용량을 도입했고 AI 도입이라는 회사 목표를 달성하는데 성과급을 수단으로 활용한 사례입니다. 구글은 매년 성과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이듬해 주식 보상 규모를 차등화하고요. 애플은 매년 성과평가에 따라서 주식 보상을 3년에서 4년에 걸쳐서 나눠 지급하기 때문에 핵심 인재의 조기 이탈을 막습니다. 대만 TSMC는 이사회가 매년 성과급 규모를 결정하고 통상 연간 영업이익의 약 10%, 올해 초 TSMC 이사회는 지난해 직원 성과급으로 2,061억 대만 달러를 책정을 했습니다. 약 9만 명인 직원 수로 나누면 1인당 평균 1억 원이 조금 넘는 규모라고 합니다. TSMC도 통상 연간 영업이익의 10%로 성과급으로 줬네요. 원전 수출 집안 싸움 막자, 한전이 계약, 한수원이 운영. 자, 앞으로 원전을 수출할 때 한국전력은 협상과 계약 체결, 자금 조달을 한국수력원자력은 건설과 운영을 맡기로 했습니다. 또 두 회사 모두 공동 주계약자로 참여하기로 가닥을 잡았고요. 아랍에미리트의 이 바라카 원전 사업에서 불거진 집안 싸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인데 22일 원전업계와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김동철 한전사장, 김회천 한수원 사장과 함께 원전 수출 관련 업무 협약을 맺을 예정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번 협약은 원전 수출 과정에서 반복되어 온 역할 충돌과 갈등을 줄이기 위한 기능별 협력 체계 구축이 핵심입니다. 새 체계에 따르면 수출을 위한 입찰, 계약 단계에서는 한전이 전면에 나서고요. 한전이 해외 발주처와의 협상과 계약 체결,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단의 업무를 주도하고 한수원은 건설 운영 관련 기술 정보를 제공하며 뒷받침하는 식인데 반면 사업 이행 단계에 들어가면 주도권은 한수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원전 건설과 운영 경험이 풍부한 한수원이 중심이 되고 한전은 계약 이행 관리와 금융 측면에서 지원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정부는 특히 수출 계약 체결 시 양사가 공동 주 계약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바라카 원전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양사 간 분쟁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바라카 원전은 공사기일 지연과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불어나면서 양사 간의 갈등이 시작됐는데 한전의 100% 자회사인 한수원은 설계 변경 등으로 늘어난 약 1조 4천억 원의 추가 공사비를 주계약자인 한전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에 한전은 UAE 측으로부터 먼저 정산을 받아야 줄 수 있다고 맞서면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네요. 이번 개편은 기존처럼 국가별로 사업을 나눠 맡던 방식에서 벗어나는 의미도 같고요. 그동안 미국, UAE, 베트남 등은 한전이, 체코, 루마니아, 필리핀 등은 한수원이 맡아 수주를 추진해 왔는데 이에 협상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정보가 단절돼서 수주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확실하게 개선을 좀 하긴 해야 되겠네요. 자, 삼성바이오 1분기 사상 최대 실적. 오늘 하이닉스 실적 발표에 다들 눈과 귀가 쏠려 있었는데 삼성바이오 실적 발표가 있었네요. 삼성바이오가 올해 1분기 매출 1조 2,571억 원에다가 영업이익은 5,800억 원을 기록했다고 20일 어제 장 마감 후 공시했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매출은 25.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35%가 늘었습니다. 1분기 기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로 시장 전망에 부합하는 수준인데 리서치 및 투자 정보 플랫폼 에픽AI에 따르면 앞서 증권사들이 예상한 1분기 실적 전망치 평균은 매출 1조 한 3천억에 영업이익이 한 5,900억 원이었습니다. 삼바는 실적 개선의 배경에 대해서 송도 1에서 4공장 완전 가동 유지와 5공장 가동률 확대에 힘입은 것이라고 설명했고요. 이 회사 5공장은 지난해 9월 가동을 시작했고 이러면 올해 완전 가동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매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커졌는데 앞서 제시한 올해 연 매출 증가율 15에서 한 20%는 미국 럭빌 공장 인수에 따른 매출 기여분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향후 관련 실적을 반영한 전망치를 다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김선아 하나증권연구원은 럭빌 공장 인수가 지난달 완료됐기 때문에 해당 실적의 기여분은 올 3분기부터 반영될 것이라면서 다음 분기 실적 발표 때 연간 가이던스를 소폭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삼바는 지난 1분기부터 27개 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실적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노사 갈등이 주요 변수로 꼽히는데 노조는 영업이익의 20%를 초과 이익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영업이익의 20%를 와. 합의 불발 시 다음 달 1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이에 맞서서 쟁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일 인천지방법원에 냈고요. 삼바는 이날 정규장에서 1.7% 하락한 156만 1,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12.2% 떨어졌고요. 삼성바이오 계열사인 삼성에피스홀딩스는 23일 올 1분기 실적을 잠정 발표하는데 오늘이네요. 애널리스트의 올 1분기 실적 추정치는 매출 4,731억 원에 영업이익은 564억입니다. 자, 이러다 독박 쓰면 어쩌나 전쟁 탓에 신규 계약도 올스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건설 인테리어 시장에 마감재 쇼크가 덮쳤고요. 납타를 주 원료로 하는 단열재, 접착제 등 건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공사비 전반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원료 가격 상승분이 인테리어 견적서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 하반기 리모델링 시장이 수주 절벽을 맞닥뜨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떨어지는 자재 수급 지수이고 고밀도 폴리에틸렌의 가격은 이렇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폴리염화 비닐 PVC 가격은 20일 기준 톤당 5,133위안으로 1년 전보다 5.8% 뛰었고요. PVC는 아파트의 창호, 배관, 그리고 벽, 천장 마감재의 핵심 소재인데 PVC 가격이 오른 것은 전쟁 이후 나프타 가격이 한 달 만에 68% 급등한 영향이 크고요. PVC는 에틸렌과 염소로 만드는 석유화학 제품인데 에틸렌의 또 주 원료가 나프타입니다. 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
가격도 1월 톤당 135만 원에서 이달 215만 원까지 올랐고, 이 HDP는 단열 및 방수제, 바닥재, 부자재, 합성 목재, 데크, 결합재로 쓰이는 소재이고, 나프타가 에틸렌의 원료이고 에틸렌으로 PVC, 도료, 접착제, 단열재를 만들고요. 나프타 가격 상승이 플라스틱, 건자재 가격 급등으로 연결되는 구도라고 했습니다. 이미 주요 건자재 가격은 빠르게 뛰고 있는데요. 시공업계에 따르면 접착제, 본드 가격은 1년 전보다 30%가량이나 상승했고요. 접착제는 타일, 목재, 바닥재 등 거의 모든 인테리어 공정에 쓰이는 필수 자재입니다. 같은 기간 인테리어 필름 가격도 약 30% 인상이 됐는데, 도배재는 20%, 타일 자재는 10에서 20% 수준의 인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도료업계는 가격 인상에 나섰다가 정부의 철퇴를 맞고 인상분을 일부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KCC는 최근 도료 제품 가격을 10에서 40% 인상한다고 대리점에 공문을 보냈다가 철회했습니다. 제품별 가격을 20에서 55% 올린 노루 페인트와 사마 페인트 공문 인상폭을 하향 조정했고요. 다만 글로벌 원가가 계속 올라가면 결국 최종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마감재는 철근 같은 구조재보다 단일 항목 비중은 작지만 공사 전 단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투입이 돼서 총공사비를 밀어 올리는 이 누적 효과가 큽니다. 리모델링과 인테리어 시장은 이 마감재 의존도가 높은 만큼 가격 상승 충격이 더하고요. 최근 일부 인테리어 업체는 당분간 신규 계약 체결을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통상 착공 2-3개월 전에 계약을 맺는데 마감재 가격 변동폭이 워낙 커서 계약 자체가 리스크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재 가격 상승분을 인테리어비에 반영하지 못하면 업체가 손실을 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3월 자재 수급 지수가 74.3으로 전월 대비해서 16.7포인트나 급락했는데, 4월 지수는 69.6으로 70을 밑돌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작업 수급 지수가 73 아래로 떨어진 것은 24년 지수 개편 이후 처음입니다. 지수값이 100 미만이면 자재 수급 상황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비판? 비관?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이제 슬슬 갈아타볼까? 개미들. 삼전 닉스 팔고 향한 곳은. 국내 대표 지수인 코스피가 중동전쟁 리스크를 딛고 6,400시대를 열었고요. 이달 들어서 27% 급등하면서 코스피 7,000을 향한 질주를 다시 시작한 가운데, 시장을 주도하는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의 전략은 극명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상승장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 원전 대형주에 배팅하는 불타기 전략을 취하고 있고요. 반면 개인은 차익 실현 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식으로 옮겨가는 모양새입니다. 자, 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가 어제 6,417, 오늘은 6,475로 끝났고요. 전날 기록한 최고점을 하루 만에 지금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2차 휴전 협상이 불발됐지만 반복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타코 패턴으로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못했고요. 코스닥도 어제는 0.18% 오르고 끝났고요. 오늘 코스닥이 어떻게 끝났죠? 코스닥은 마이너스 0.58로 빠져서 끝났네요. 코스피 지수는 반도체 투톱이 주도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이들 대형주를 일제히 팔고 있고요. 이달 들어서 개인 투자자는 전자와 하이닉스를 각각 6조 7,500억, 3조 5천억, 와, 두 개 합쳐서 10조 팔았네요. 전자와 닉스. 두 종목에서만 10조 넘게 팔았는데, 지난달 전쟁 리스크로 코스피가 5천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 이 두 종목을 집중 매수한 개인들이 이달 들어서 지수가 전고점을 뚫자 발빠르게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피 상승을 이끌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SDI도 순매도 상위권에 올랐고요. 그 대신 개인 투자자는 저평가주를 찾아 나섰는데,
요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되게 잘하신다 그죠? 이달 개인 투자자는 LS 일렉트릭, 네이버, 하이브 순으로 많이 사들였고요. 그래요. 이 중에서 LS 일렉트릭을 제외하고는 최근 3개월간 수익률이 다 마이너스입니다. 하이브와 네이버는 이날 종가 기준으로 3개월 전보다 각각 32% 그리고 12.8%나 내렸고요. TS 재계약 비용 증가와 AI 경쟁력 부진이 발목을 잡았고요.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작거나 저평가됐다고 판단되는 종목을 선점하려는 전략입니다. 반면 외국인은 반도체 불타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외국인 순매수 1위는 하이닉스 3주 새 1조 8천억 어치를 사들였고요. 전자를 1조, 두산 에너빌리티 한 8천억 뒤를 이었습니다. 그 대신 외국인은 개인이 많이 산 HD 현대중공업과 고려아연 등은 순매도했습니다. 개인이 판 거는 외인이 담고 외인이 판 거는 개인이 사들이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들의 투자 전략이 엇갈리는 것은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 때문인데 외국인은 시가총액 상위 20, 30위권 내 대형주를 중심으로 지수 자체에 상승에 베팅하고 있고 개인은 가격 부담이 커진 대형주 대신에 낙폭이 과하거나 아직 덜 오른 종목으로 갈아타며 수익률 극대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전략 차이는 매매 패턴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최근 개인은 코스피가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들이는 전략. 네, 빠 358이죠. 빠 458.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빠 458. 기업 가치가 낮거나 최근 주가가 내린 주식을 싸게 사들이고 주가가 올랐을 때 곧바로 차익을 실현하는 식입니다. 전쟁 이후 처음으로 코스피가 6,300을 돌파한 전날에도 개인은 1조 9,200원어치를 팔았고요. 반면 외국인은 지수 상승에 맞춰서 1조 원어치 이상 사들이며 매수 강도를 높였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저평가주에 베팅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AI 기반 투자 정보 서비스 에픽 AI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 하이브와 네이버 관련 리포트를 내놓은 증권사들은 일제히 목표 주가를 하향했습니다. 매수 의견을 유지했지만 매도나 중립 의견을 잘 내놓지 않는 국내 증권사 관행을 감안하며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어제 댓글에서 그런 질문을 하셨죠. 네,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나 목표가 인한 변경이 나왔을 때 나는 좋게 보는데 애널리스트의 이런 리포트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팔았다가 사야 되나요? 그게 우리가 애널리스트 리포트의 타당성 그리고 또 놓친 점 이런 걸 크리티컬하게 생각을 해서 이게 맞냐 저거가 맞는지 따져보고 아닌데 보통 증권사 리포트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이 증권사의 애널리스트가 그동안에 이 주식에 대한 목표가를 어떻게 변경했는지가 나옵니다. 보면 거의 하향 조정했을 때가 단기 바닥이고요. 또 상향 조정했을 때가 또 단기 고점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약간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도 후행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런 거 잘 감안해서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반도체 햇빛이 짱짱할 때 아이스크림 햇빛이 짱짱하면 아이스크림 잘 팔리고 비가 올 때 잘 팔리는 우산이 안 팔리죠. 그러다가 비가 오면 우산이 잘 팔리고 또 아이스크림은 좀 안 팔리고 그게 주식시장의 속성이고 또 하나의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또 소외되어 있는 이런 주식을 살 때 이 주식이 그 분야의 1등인지 아닌지만 그것만 좀 체크를 하면서 사면 날씨가 또 굳어지고 비가 오면 반드시 우산이 잘 팔리기 때문에 이런 역발상 투자 전략도 또 하나 좋은 투자 전략이라는 생각합니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